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의 범행 동기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사건 발생 후 나흘째인데 FBI가 지금 100명의 수사관을 풀어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답은 없고 의문만 더 생기고 있습니다. FBI는 어제 범인 스테븐 파독의 오랜 걸프렌드였던 메리 루 댄리를 종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찰은 새로운 질문들을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이 엄청난 범행 끝에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범행 준비의 규모로 보아서 단독범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공범자 또는 최소한도 어떤 형태의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새로운 질문 또 새로운 의심의 근거를 제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수사 당국이 현재 좌절감과 당혹감 그리고 놀라움을 감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제 FBI의 데피티 디렉터인 앤드루 맥커비가 범인의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놀라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수많은 증거물들이 발견이 됐고 범인의 주도 면밀한 범행 준비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도 발견이 됐고 그러나 범행 동기 그 자체는 현재로는 깜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인의 걸프렌드인 메리 루 댄리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그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person of interest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2주 동안의 여행을 끝나고 이동안에 이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만은 화요일 밤에 LA에 입국을 했고 수요일 어제 하루 종일 FBI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의 책임자였던 FBI의 스페셜 에이전트인 에런 로즈, 그녀의 위치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직도 조사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도 밝히기를 거부했고 단지 이 수사관은 그녀가 Federal Custody, 연방법에 의한 체포 상태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범행 동기는 밝히지 못했다고 첨언을 했습니다. 한편 FBI 조사를 받은 후에 댄 리는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가 그의 범행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 말도 또는 경고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필리핀 여행을 주선해 주었고 돈을 보내준 사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집 마련을 위한 돈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감사를 했지만은 솔직하게 말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별의 표시인 것으로 우려를 했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댄리의 여동생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범인이 댄리의 필리핀 여행을 주선해 주었는데 이것은 그의 범행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녀의 증언에서도 무슨 확실한 범행 동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로운 질문들이 뭐냐? 공범 여부입니다. 경찰은 여러 번 이번 범행이 단독 범행이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셰리프인 조셉 럼바드는 어느 시점에서 범인이 어떤 형태의 조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총기 구입 시간이 2년에 걸쳐서 계속됐는데 주도 면밀한 세심한 범행 준비 끝에 무엇인가
범행 시작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셰리프는 조력자나 또는 공범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 근거를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심은 도주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셰리프 롬바드의 말인데 조사관들이 무엇인가 도주와 관련된 증거를 찾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손으로 쓴 종이도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유서가 아니다라는 것만 밝혀졌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범인 패덕의 범행 현장과 그리고 집에서 수많은 증거물들을 찾아냈습니다. 우선 1600발이나 되는 총알이 발견이 됐고 호텔 룸을 제외하고 네바다주에 있는 2개의 그의 건물에서 모두 26장의 총기가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탄 제조에서는 화학물질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범인이 2016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모두 33정의 총기 구입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구입처는 네바다, 유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지입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카메라라든가 망원경, 트라이포드, 또 속사가 가능하게 한 개조된 총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시 되짚어 보면은 범인 스티븐 파락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무기를 사들였고 범행 장소를 물색해왔고 또 범행 시기도 계산을 해왔고 그의 여자친구를 여행으로 보냈고 또 그에게 송금도 했고 그리고 범행에 들어가면서 도주로까지 걱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긴 시간 동안 이 끔찍한 범행을 준비해왔는데 그리고 범행이 실행에 옮겨졌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디서도 왜 그러느냐 이게 보이지 않는다.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FBI가 지금 100명의 수사관을 풀어서 그의 일생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데피티 디렉터인 맥커비는 지금 그의 일생이 재구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라이프라든가 행동, 패턴, 인간관계, 돈관계 그리고 증거물들이 피스 바이 피스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FBI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답변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셰리프는 사상자 수를 다시 바로잡고 있는데 사망자가 58명, 부상자가 489명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10월 5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라스베가스 총격범 스티븐 패덕은 범행 일주일 전 또 다른 음악 페스티벌 기간에도 라스베가스 다운타운의 오그든 호텔에 묵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FBI가 아직도 범행 동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관계자들은 패덕이 범행을 한 후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달아나려고 했던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패덕은 4개월 전부터 항우울증제인 발륨을 처방받아 복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격범 스티븐 패덕의 동거인 메릴로 델리의 변호사는 어제 델리는 그가 대량 살상 행위를 저지를 거라는 어떤 계획도 들은 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패덕이 델리에게 10만 달러의 거액을 송금한 데 대해 그런 돈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며 돈을 받고 패덕이 자기와 헤어지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고 말하고 총격 사건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찾아 생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다친 경찰관을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라스베가스 경찰청과 부상자가 입원한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를 방문해 부상자와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형태의 총기 규제에도 반대해왔던 공화당에서 라스베가스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구입한 소총을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데 사용했던 장치의 판매 금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서 미 사상 최악의 희생자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던 범프 스톡이라고 불리우는 총기 자동 전환 장치의 판매 금지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원 3명이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매국 공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특수부대원 3명이 어제 니제르 남서부 지역에서 기습 총격을 받은 끝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병력이 이 일대에서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아 죽거나 다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이달 내 텍사스 A&M이 주최하는 허리케인 위로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도서관 재단이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10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 모든 입장권 판매액과 기타 행사 수익금은 모두 텍사스, 플로리다, 카리브해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 지역의 복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은 오늘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양자 태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논쟁적인 소다 텍스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예산 지출을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카운티 이사회는 내주에 소다 텍스 철폐안을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만일 이 세금이 철폐될 경우 당국은 보건과 검찰 예산 11%를 깎겠다는 보관입니다. 프렉윙클은 소다 텍스로 내년에 2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계획했었습니다. 에디 잔슨 경찰국장이 2가지 새로운 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와 신장입니다. 최근에 그는 아들로부터 신장을 받아 이식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토요일에 새 신부를 맞았습니다. 같은 경찰인 니케아 회너 경위. 회너 경위는 간부 시험부터 부정행위의 의심을 받았었으나 감사실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리버 지역에 30에이커가 또 새로 개발됩니다. 리버놀스와 훌톤 지역, 시카고 트리븐 인쇄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시 당국은 이 지역을 상가 지역으로 개발되도록 조닝을 변경했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을 아마존 본부 유치의 후보지로도 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오후부터 흐린 가운데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0도, 내일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며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6도, 주말에도 계속해서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6도, 주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1도입니다.